산으로 오르다 강원도의 아침은 얇은 안개로 가볍게 둘러싸여 있었다. 산등성을 타고 내려온 공기는 숲 냄새와 젖은 흙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윤지선 55은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안내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소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낮은 현악기 같은 소리를 냈다. 신발 밑창에 스며드는 냉기가 발끝을 깨우듯 파고들었다. 사찰까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택시기사가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선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깨를 조금 더 꼿꼿이 세웠다. 낮게 울리는 범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는 산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 남았다. 일주문을 지나자 사찰의 마당이 넓게 펼쳐졌다. 회색 기와 지붕들이 낮게 겹겹이 내려앉아 있고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다. 찬 공기 속에서 은은한 향내가 피어올랐다. 지선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모르는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조용하고 단정한 냄새였다. 어서 오세요. 템플스테이 접수하러 오셨지요? 회색 조끼를 입은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말을 붙였다. 지선은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7일 일정으로 신청했어요. 윤지선입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는 일정표고요. 좌선 시간과 공양 시간, 그리고 휴대폰은 저녁 예불 전까지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내민 회색 보자기에 일정표와 작은 노트를 넣어주며 말했다. 첫날은 몸을 푸는 마음으로 가볍게 참여하시면 돼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낯설었다. 거울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 혹은 잊어버린 문장처럼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던 말의 그림자 같았다. 숙소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돌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숨이 조금 가빠지자 그녀는 잠시 난간에 손을 올렸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짐이 무거우신가 봅니다. 도와드릴까요? 지선이 돌아보니 검은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약간 굽은 어깨지만 탄탄한 체격, 잘 다듬어진 회색 머리. 그의 눈동자는 맑고 차분했다. 괜찮습니다.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 오르시면 조금 힘들죠. 저도 오늘이 첫날이라. 남자가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며 손을 내밀었다. 한재우라고 합니다. 58살, 서울에서 왔습니다. 지선은 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답했다. 윤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같이 올라가시죠.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올랐다. 지선이 잠깐 균형을 잃자 재우가 본능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아주었다.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 중에 얇은 파문이 번지는 듯했다. 지선은 가볍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재우는 그저 고요한 표정으로 다시 발을 떼었다. 숙소 앞 작은 처마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지선이 입을 열었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도시의 소음이 빠지면 오히려 제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게 되네요. 재우의 말에 지선은 눈을 깜박였다. 낯선 사람의 문장이 뜻밖의 자신의 생각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요, 소리가 없는데 자꾸 기억이 떠오르네요. 좋은 기억이면 괜찮은데 대개는 그렇지 않죠. 둘 사이에 고요가 자리했다. 바람은 소나무 사이를 헤집고 풍경이 다시 한번 맑게 울렸다. 누군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마른 낙엽을 긁어 모으는 소리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비워내는 마음 같은 리듬으로 이어졌다. 첫 예불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은 공양간에서 차를 한 잔씩 나누었다. 따뜻한 보리차가 손바닥을 데웠다. 지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향을 맡았다. 참으로 오래된 향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부엌에서 풍기던 따스한 냄새와도 닮았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눈가를 가볍게 스쳤다. 자리 맞은편에서 재우가 조용히 물었다. 첫날은 보통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나요? 지선은 어색하게 웃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미뤄둔 숨을 한 번에 쉬고 싶다. 그런 마음? 한 번에. 네. 미세하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 꺼내지 않은 생각들, 끝내지 못한 문장들, 그러다 얼룩처럼 남은 감정들. 그걸 한 번에 씻어내고 싶어서요. 재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려고 왔습니다. 무엇을요? 예전의 어떤 모습들, 혹은 관계들, 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이 자꾸 잡아당기더라고요. 그의 마지막 말은 아주 작은 흠집처럼 공기를 긁었다. 지선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자 위에 미세하게 울림이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조금 걷혀 먼 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 법당 안에는 낮고 깊은 목탁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정좌한 채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곧 모래처럼 흩어지고 지선의 귀에는 바깥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와 누군가의 숨소리가만 남았다. 어둑한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주 오래된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상상을 했다. 그 방에는 누구도 없고 오래된 서랍 하나만 있었다. 서랍을 천천히 열면 어지러이 접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펼쳐보면 다 쓰지 못한 문장과 끊긴 인사말들. 안녕. 그 뒤로는 빈칸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법당을 나섰다. 마당 어귀에서 재우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은 잘 주무세요. 지선은 짧게 웃었다. 네, 선선해서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공기가 차니 창문은 조금만 여세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숙소 방은 작고 단정했다. 얇은 요와 베개, 한 켠에 접힌 회색 조끼와 바지, 벽에 걸린 작은 달력.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다. 휴대폰을 반납해버리자. 시간이 마치 투명한 유리잔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지선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숲의 냄새가 더 짙어졌다. 그녀는 등을 요에 붙이고 누웠다. 천장이 낮아 어딘가 품 안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자 낮에 올랐던 돌계단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다. 가까스로 중심을 잃었던 순간 누군가가 가방 손잡이를 잡아주었다. 그 손끝의 온도가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오래도록 식어갔다. 여기로 오길 잘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생각의 끈이 풀리자 오래된 문장들이 조용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풍경이 마지막으로 울리고 산의 어둠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지선의 가슴 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스쳤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 앞을 지나가는 듯했다. 재우일까? 아니면 다른 참가자일까? 지선은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귀를 조금 더 열었다. 발자국 소리는 금세 사라졌고 어둠만이 남았다.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아주 천천히 호흡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숫자들은 어느새 모래처럼 흘러내렸고 마음은 산의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름도 사연도 잠시 벗어놓은 밤. 그렇게 첫날은 조용히 오래된 편지의 빈칸처럼 닫혀갔다. 목탁 소리와 심장 박동 새벽 종이 3번 울리고 안개는
마당 기와 위로 얇게 깔렸다. 공양간에서 나온 따뜻한 김이 유리창을 흐리게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회색 조끼를 걸친 채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지선은 두 손을 모아 품 앞에 대고 천천히 걸었다. 발목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쏘립 냄새와 젖은 나무, 향이 폐 깊숙이 새으며들었다. 법당 안은 어둑했다. 방석이 바둑판처럼 놓여 있었고 천장 아래 매달린 등은 마치 작은 별처럼 빛을 흘렸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목탁 소리가 낮게 그리고 정확한 강역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지선은 눈을 감았다. 소리는 둥근 파문처럼 번져왔다. 파문이 가슴에 닿자 깊이 묻어둔 말들이 아주 작게 몸을 비틀었다.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숫자를 세어보려 했지만 첫 숫자를 겨우 떠올린 순간 소리는 이미 다음 고요를 데려왔다. 호흡을 세어보세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욕심내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법문을 이끄는 노스님의 목소리가 은사, 인시처럼 얇고 고르게 흘렀다. 하나, 둘, 숫자는 금세 모래처럼 흩어졌다. 대신 다른 소리들이 들어왔다. 누군가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현관문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소리, 바람 한 오리 등 아래로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어쩌면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 길지 않지만 성실한 숨. 지선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그 호흡을 따라가려는 걸 느꼈다. 낯설고 이상하게 안심되는 리듬이었다. 예불이 끝나자 모두가 천천히 일어났다. 문턱을 넘는 발소리도 조용해야 한다는 규칙처럼 서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당으로 나오니 안개가 조금 물러나 있었다. 응달진 곳에만 흰 숨이 남아 있었다. 우물가 옆 큰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이 조금씩 쏟아졌다. 지선이 종이컵을 받치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주전자의 목을 잡아 각도를 안정시켰다. 손 대이시겠어요. 한재우였다. 그의 손목에는 얇은 흉터가 하나 있었다. 지선은 그 작은 표시를 흘끗 보았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아침 공기가 생각보다 차네요. 그러게요. 호흡이 자꾸 짧아져요. 재우는 물을 반 컵만 따라 마셨다. 그리고 멀리 법당 처마 끝을 한번 보았다.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제 걸음 속도랑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누가 숨을 옆에서 대신 쉬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덜 외로웠어요. 외로웠다는 말 많이들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숨처럼 멈춘 척해도 결국 들키잖아요. 잠깐의 침묵이 들이닥쳤다가 스르르 물러났다.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옷자락을 똑같이 흔들었다. 지선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고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오래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일주일 일정입니다. 회사는 지금은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다는 건 재우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웃음 뒤에 여운처럼 부드러웠다. 어떻게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힘드시겠네요. 힘들수록 명확해지기도 하더군요. 무엇이 내 것인지 아닌지.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요, 오래된 집을 떠나기 전에 방 하나씩 문을 닫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방은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 방에 누군가 있나요? 지선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종이컵에 입을 댔다. 따뜻한 물이 목을 지나가는 동안 오래된 이름 하나가 혀끝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때 회색 조끼를 입은 담당자가 다가왔다. 이따 오전에는 숲길 수행 행선 있습니다. 모두 편한 신발로 갈아 신으세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산속 방송처럼 간단하고 정확했다. 사람들은 각자 숙소로 흩어졌다. 숲길은 생각보다 넓었다. 바닥에 깔린 낙엽이 발소리에 맞춰 얇게 흔들렸다.
선두에서 노스님이 발끝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말했다. 발바닥에 감각을 두세요. 오늘의 흙, 오늘의 바람. 어제의 자국을 찾지 말고 내일의 모양을 미리 정하지 마세요. 줄지어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단단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이불처럼 어깨 위에 덮였다. 지선은 발바닥으로 흙의 온도를 읽었다. 차갑다가 어느 순간 따뜻해졌다. 해가 비스듬히 나뭇가지 사이로 새으며들어 땅을 덮였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 가을을 건너려는 순간 젖은 돌에 발이 미끄러졌다. 지선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 짧게 새어나온 소리와 함께 뒤쪽에서 뻗어온 손이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재우였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순식간에 피가 한 곳으로 몰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선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놀랐어요. 돌이 젖어 있네요. 제가 먼저 건너볼게요. 그는 천천히 발을 옮기며 안정된 자리를 찾았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었다. 여기 이쪽으로. 지선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손을 잡았다. 손과 손 사이로 무엇인가가 지났다. 그것은 전기처럼 번쩍이거나 불꽃처럼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닫아둔 창문을 처음 여는 순간 들어오는 공기처럼 낯설고 명확했다. 강을 건너고 나서 줄이 다시 정리되었다. 노스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말없이 걸음을 늦춰 모두가 흩어지지 않게 강역을 맞춰주었다. 새가 한 마리 가지 위에서 날개를 간단히 펴고 접었다. 햇빛이 그 깃끝을 스쳐 반짝였다. 숲길이 끝나갈 즈음 지선이 조용히 물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야 제가 놀랐습니다. 덕분에 안심했어요. 저도요. 네?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순간 분명해졌거든요. 그의 말은 돌담에 새우며드는 물처럼 서서히 마음에 퍼졌다. 지선은 정면을 바라보았다. 길 끝에 사찰의 지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지붕 밑 아직 부르지 않은 이름 하나가 입천장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점심 공양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마당 한쪽 느티나무 밑에 긴 의자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지선은 그들 사이에 앉았다. 햇빛은 나무잎에 걸려 사방으로 부서졌다. 그녀는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쳤다. 줄이 얇게 그어진 종이, 맨 위에 날짜, 그 아래 빈칸. 무얼 쓰세요?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재호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의자 끝에 앉았다. 쓰지 못한 것들을요. 어떤가요? 잘 써지나요? 아직은 제목만 떠올렸어요. 제목이 뭔데요? 지선은 펜 끝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탁 소리와 심장 박동. 재우가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럼 저는 부제로 숨이 머무는 자리를 제안해도 될까요? 숨이 머무는 자리요? 네, 오늘 그 자리를 조금 찾은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나무잎 사이를 통과한 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빛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온기는 확실히 손등 위에 앉았다. 지선이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다. 나무 그늘 아래 소리는 사라진 뒤에야 가장 크게 남는다. 바로 그때 회색 장삼을 걸친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처음 오신 분들이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다. 예, 스님. 노스님은 손 사이로 염주를 한 알씩 굴리며 말했다. 여기선 잊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피하려 하면 더 따라붙거든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라보는 동안 아플 수도 있겠지요? 아프지 않다면 거짓일 겁니다. 다만 그 아픔을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스님은 미소를 얹었다.
오후 예불 전까지는 숲길을 혼자 걸어봐도 좋습니다. 다만 길을 잃지 않게 마음속에도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두세요. 스님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지선은 노트에 빈칸을 한 줄 더 채웠다. 아픔을 붙잡지 않는 연습. 펜 끝이 종이에 남긴 흔적이 햇빛에 얇게 번졌다. 혹시 재우가 입을 열었다. 같이 숲길을 조금 더 걸어도 될까요? 너무 길지는 않게. 지선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길을 잃지 않을 만큼만. 둘은 느티나무 그늘에서 일어났다. 걸음을 떼는 순간 법당 쪽에서 목탁이 한 번 울렸다. 그 소리는 낮았고 단단했고 짧았다. 그러나 묘하게 오래 남았다. 지선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그 한 번의 울림을 따라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선이 앞섰다. 재우는 반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아까 스님 말씀이요. 바라보는 연습 말인가요? 네, 아마도. 저는 그걸 당신에게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지선은 발을 멈추었다. 뒤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나무잎 그림자가 얇게 흔들렸다. 그럼 저도 배우겠습니다. 숨이 머무는 자리를.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고 다짐도 아니었다. 다만 오늘의 호흡을 내일로 건네주는 작은 다리 같았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가고 숲이 길을 열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리듬처럼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히 맞아지기 시작했다. 대숲의 행선 전고에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대숲 사이로 얇게 흘러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마디가 서로 가볍게 부딪혀 톡톡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물가의 자갈처럼 단단했고 동시에 바람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같았다. 노스님이 앞장서며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발바닥에 감각을 두고 발을 드는 동안엔 드는 것만 알아차리고 놓는 동안엔 놓는 것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잠시 맡겨두세요. 줄지어 선 참가자들이 한 발, 또 한 발, 물결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윤지선은 뒤꿈치, 발날, 발가락 순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눌렀다. 흙의 온도는 그늘에서 차갑고 햇살이 닿는 곳에선 미세하게 따뜻했다. 그녀의 어깨 위로 가벼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대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떠서 잠깐 그녀의 볼을 스치고 다시 위로 날아올랐다. 지금 여기. 지선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생각은 늘 약속을 어기듯 옆길로 빠졌다. 식탁의 긴 침묵, 식기끼리 부딪히는 잔소리 같은 소리. 대답을 미룬 채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오래된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대숲의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풋풋하고 약간 떫은 향, 비 온 뒤 새로 깎아낸 나무 냄새 같은 것. 옆에서 한재우의 발걸음이 반 박자 늦게 이어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 위에서 가끔 겹치다. 다시 갈라졌다. 로스님이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 덧붙였다. 지나가는 생각은 나무잎처럼 두세요. 잡으려 하면 쓸데없이 팔이 아픕니다. 지선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스쳤다. 그때 길이 좁아지고 이끼 낀 돌들이 어지럽게 박힌 구간이 나왔다. 앞사람들이 주에 깊게 건너는 동안 햇빛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지선이 첫 발을 딛는 순간 얇은 이끼가 미끄러운 혀처럼 발밑을 훑었다. 아,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과 동시에 뒤에서 빠르게 뻗어온 손이 그녀의 팔꿈치를 단단히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한재우였다. 그의 손바닥은 뜨겁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든든했다. 지선은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 놀랐어요. 여기 바닥이 젖어 있네요. 천천히. 이 돌은 모서리가 묻혀 있어서 미끄러워요. 그는 먼저 자신의 발을 안정시키고 다른 손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선은 순간의 머뭇거림 끝에 그의 손을 잡았다. 손과 손 사이로 짧은 전류 같은 것이 지나갔다. 번쩍이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 잠겨 있던 창문을 열 때 밀려드는 새 공기처럼 낯설고 또렷했다. 그녀가 완전히 건너섰을 때 재우는 가볍게 손을 놓았다. 손가락 끝에 붙었던 천이 서서히 사라졌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조금 늦춰 줄을 다시 고르게 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대나무들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천천히 되돌아왔다. 가지 끝에서 햇빛이 물방울처럼 깨어졌다. 잠시 평평한 길이 나왔다. 지선이 조용히 말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생각은 그 다음이었고요. 생각이 느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가끔은 느린 쪽이 더 정확하더군요. 둘은 나란히 걷다가 길게 놓인 낡은 벤치를 발견했다. 노스님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둘은 조심스레 줄에서 조금 비켜 벤치에 앉았다. 한숨 길게 쉬는 사람처럼 숲이 훨씬 넓어 보였다. 재우가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잠깐만요. 손바닥이 긁히셨어요. 지선이 그제야 살펴보니 넘어질 뻔하며 바위에 스친 듯 손바닥에 얇은 상처가 생겨 있었다. 피가 맺히진 않았지만 붉게 올라 있었다. 재우는 소독 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성급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금방 아물 겁니다.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산을 자주 탔습니다. 길은 언제든 예고 없이 꼬이니까요. 사람 마음도 그렇죠. 재우가 미간을 살짝 펴며 웃었다. 그런 마음도 이런 소독이 되면 좋을 텐데요. 되죠. 다만 약냄새 대신 시간이 필요할 뿐.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잎사귀 사이로 흘러 들어갔다. 재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느리게 물었다. 지선 씨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산, 사찰, 대숲, 이 길을요. 지선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바람이 2번 지나가고 벤치 나무결을 타고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누군가의 말투가 어느 순간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매일 듣다 보면 박자를 잃어요. 그래서 제 박자를 찾아보려고요.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재우 씨는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반창고를 천천히 접었다 펴며 말했다. 집안 시계가 있었어요. 오래된 괴종 시계. 한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태엽을 감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계가 멈춘 줄 알았는데 제가 태엽을 감지 않았더군요. 이유를 찾다 보니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곳에 자꾸 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 아무도 없는 거실 소파 끝. 불 꺼진 부엌 문 앞. 계단 3번째 발판. 그런 곳이요. 말과 말 사이에 빈칸이 있었다. 지선은 그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호흡으로 가볍게 덮었다. 시계를 다시 맞추고 싶어서 오셨군요. 네, 그리고 맞추다가 다른 박자를 배울지도 몰라서요. 둘은 벤치를 떠나 다시 줄에 합류했다. 노스님은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따라붙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걸음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대숲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줄어들었다. 대나무는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았고 바람은 단단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았다. 길가 작은 공터에서 잠깐 멈춤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각자 서서 5분간 정지 명상을 하는 시간. 모두의 그림자가 발끝에 닿을 만큼 햇빛이 기울었다. 그때 지선의 손목에 감긴 고무줄 염주가 살짝 느슨해지며 툭 소리를 내고 알 한 알이 떨어져 돌 사이로 굴러갔다.
잠깐만요. 재우가 몸을 숙여 알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묻은 염주알을 손수건으로 닦아 그녀에게 건넸다. 알 하나가 손바닥에 놓이는 순간 지선은 이유 없이 미안해졌다. 고맙습니다. 줄이 약해졌나 봐요. 잠시 이렇게 묶어두세요. 재우는 자신의 배낭끈에서 얇은 실을 조금 잘라 끊어진 부분을 임시로 묶어주었다. 매듭은 투박했지만 단단했다. 지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금방 끊어질까봐 불안했는데 매듭이 보이니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재우는 대답 대신 매듭을 한 번 더 눌러 고정했다. 언제든 다시 꿰면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이 매듭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노스님이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짧은 정지는 끝났다. 둘은 자리를 떠나며 서로 다른 손으로 같은 방향의 바지를 한번 털었다. 흙이 작은 먼지로 흩어졌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 지붕선이 다시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다. 풍경이 한번 울리고 먼 데서 범종 소리가 낮게 번졌다. 지선이 말했다. 돌아오니. 길이 더 분명해 보이네요. 아마 나갔다 와서일 겁니다. 다녀온 사람의 눈은 떠나기 전과 다르니까요. 마당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각자 흩어졌다. 누군가는 우물가로, 누군가는 숙소로, 누군가는 법당 계단에 걸터 앉아 바람을 맞았다. 지선은 노트를 꺼내 첫 줄에 적었다. 대숲에서. 잡으려는 손을 내려놓는 연습. 그녀가 펜을 멈추자 뒤에서 재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오늘 길을 잃을 뻔했는데 함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저도요. 제가 제 박자를 좀 덜 잃었어요. 그럼 저녁 예불 전 우물가에서 잠깐 만날까요? 손바닥 상처도 한 번 더 보고요. 지선은 짧게 웃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 웃음을 받아 흩뜨렸다. 좋아요. 길을 잃지 않을 만큼만.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의 그림자는 법당 쪽으로,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숙소 쪽으로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대숲에서 출발한 소리 한 점이 마당 기와를 넘고 처마 끝을 지나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심장 박동이 그 소리를 한 박자 늦게 따라갔다.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비 내리는 밤, 휴게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산은 더 깊어졌다. 사찰의 지붕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처마 끝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물줄기가 떨어졌다. 마당에 고인 빗물은 등불을 받아 흔들리는 길을 만들었다. 윤지선은 숙소에 불을 끄고 누웠다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얇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깔린 나무 판재서 습기가 올라와 발바닥으로 스며들었다. 휴게실 문을 열자 희미한 등불 아래에 작은 주전자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빗물의 흔적이 길게 흘렀다. 그 맞은편에 한재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만 살짝 들었다. 잠이 오지 않네요. 지선이 먼저 말을 건넸다. 재우는 주전자 뚜껑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다가 닫았다. 비가 큰 소리를 내네요. 산에서는 도시보다 빗소리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벽이 얇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얇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럴지도요. 재우가 컵 2개를 꺼내 생강 조각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맵싸한 향이 휴게실 구석으로 번졌다. 지선은 손바닥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움이 속을 비우듯 지나갔다. 손은 좀 어떠세요? 아, 낮에 긁힌 거요? 괜찮아요. 거의 잊고 있었네요. 비 오는 날엔 사소한 상처도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재우가 가방에서 작은 연고를 꺼냈다. 그는 허락을 구하듯 눈빛으로 물었고 지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얇게 펴 바르는 그의 손놀림은 서두르지 않았다. 연고 냄새가 생강향과 섞였다. 지선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손바닥에 머물던 온기가 마음까지 번져왔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덜 아프면 좋죠. 창밖에서 천둥이 작게 굴렀다. 휴게실 천장에 매달린 전구가 한 번 깜박이더니 꺼졌다. 어둠이 방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둘은 동시에 숨을 고르듯 멈췄다. 재우가 성냥을 켜 촛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살아나자 어둠은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촛불이 만든 원 안에서 서로의 표정이 반쯤만 드러났다. 빛이 닿은 부분은 투명했고 빛이 닿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더 선명했다. 지선이 촛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스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피하려 하면 더 따라붙는다고.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무엇으로부터요? 말하지 못했던 말들, 끝내지 못한 문장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물이 또렷하게 흘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선이 컵을 내려놓았다. 도자기 바닥이 나무 탁자에 닿으며 아주 얇은 울림을 남겼다.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빗소리와 섞여 사라지는 시간이 느껴졌다. 저는 누군가와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아요. 같이 앉아 있어도 혼자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촛불이 작게 타닥거렸다. 오늘은 제 호흡이 두 겹이 된 것 같아요. 재우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자리를 조금 옮겨 지선 맞은편이 아닌 비스듬한 옆자리에 앉았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이 촛불을 미세하게 건드렸다. 지선 씨. 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스님 말씀대로라면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데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땐 붙잡고 싶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둘 사이에 또 한 번 고요가 흘렀다. 고요는 비와 달리 소리가 없었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졌다. 그 모양이 조금씩 서로를 닮아갔다. 지선은 손등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것을 느꼈다. 재우가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그 머리카락을 가볍게 정리해 주었다. 손끝이 피부를 스치자 촛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무례했나요? 아니에요. 지선은 고개를 아주 조금만 흔들었다. 비가 머리카락까지 젖게 해서요. 그 말은 변명도 허락도 아니었다. 다만 이 밤의 온도에 맞춘 문장처럼 들렸다. 휴게실 천장 어딘가에서 두꺼비 집이 다시 작게 윙하고 울더니 곧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처마 끝 물줄기가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 서울에서는 이런 밤이면 뭘 하셨나요? 지선이 물었다. 잠을 청하는 척했어요. 이요?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으면 잠든 사람의 숨소리와 내 숨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 다름을 세다가 새벽이 되곤 했죠. 저도 그랬어요. 서로 다른 박자를 듣다가 어느 순간 제 박자가 아예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산에 왔죠. 네. 제 박동을 다시 찾으려고. 재우가 촛불을 내려다보았다. 심지가 반쯤 타 있었다. 그는 지선 쪽으로 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잠깐만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같이 앉아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서요. 오늘이 그날인가 보네요. 그들은 촛불이 짧아지는 속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불꽃이 작아질수록 서로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이제는 소근거리지 않아도
말이 몸 가까이 와서 앉는 느낌이었다. 한재우 씨. 네. 우물가에서 처음 물을 따라 주실 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천천히 닦아내는 법을 아는구나.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닦는 손길은 더 부드러워지죠. 재우는 웃지 않았지만 미소가 그의 말끝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고민하듯 고개를 약간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선 씨는 내일이 두렵지 않나요? 두렵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제 일상은 여전히 같은 모양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은 달라졌네요. 네, 오늘은 숨이 머무는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창틀이 삐걱하고 울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불꽃이 잠시 길어지며 둘 사이의 공기를 스쳐갔다. 그 순간 지선의 시선이 재우의 입술에서 멈췄다가 바로 눈으로 돌아왔다. 재우도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두 사람이 같은 문장을 속으로 읽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선이 먼저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에 긁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네, 여기까지. 재우도 함께 일어났다. 촛불을 끄기 전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섰다. 가까이 서 있었지만 가까이 서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지선이 촛불을 불어 끄자 어둠이 조용히 되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둘은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바깥의 빗소리가 다시 한번 커졌다가 서서히 균일한 리듬을 찾았다. 잘 자요, 한재우 씨. 편히 쉬세요, 윤지선 씨. 문을 열자 복도에 묻은 비 냄새가 깊게 들어왔다. 각자의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마치 한 곡의 두 성부처럼 발소리는 잠시 같은 박자로 겹쳤다가 천천히 멀어졌다. 지선은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빗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요 위에 누워 손바닥에 연고 냄새를 한번 맡았다. 생강 향과 섞인 미묘한 온기가 가슴 아래쪽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그리고 멈췄다. 이 밤은 셀 필요가 없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었다. 선을 넘는 저녁 비가 그친 다음 날 산빛은 더 맑아졌다. 대숲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빛의 마지막으로 반짝이고 마당의 웅덩이는 얕아졌다. 저녁 예불 전 우물가에 쇠두레박이 한번 또각 울렸다. 윤지선은 물을 길어 손바닥을 적셨다. 어제 밤의 연고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물의 냄새가 금속의 기미와 섞여 선명했다. 상처는 좀 어떠세요? 한재우가 다가오며 물었다. 이젠 따갑지 않아요. 어젯밤이 오래전 일 같은데도 또 금방이네요. 오늘 햇볕이 도와줬나 봅니다. 재우는 두레박을 다시 밀어 넣으며 웃었다. 우물 속으로 둥근 하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도 물결 사이로 흔들렸다. 지선은 자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어 대숲을 보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잎사귀를 한꺼번에 뒤집었다. 스님이 낮에 그러셨어요. 지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엇을 버리려 들지 말고 무엇이 남는지 보기만 하라고요. 남는 건 보통 말로는 끝내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럼 어떻게 끝내죠? 끝내기보다 모양을 알아두는 쪽으로요. 말과 말 사이에 우물물의 냄새가 조용히 퍼졌다. 종각 쪽에서 작은 풍경이 두 번 울리고 사람들은 예불을 준비하러 흩어졌다. 지선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예불 후에 잠깐 어제처럼 휴게실에서 뵐래요? 네.
오늘은 촛불이 덜 흔들리면 좋겠네요. 예불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다. 산에 내려앉은 어둠은 어제보다 얇았고 오늘의 조용함은 어제보다 또렷했다. 휴게실에는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말린 귤껍질이 접시에 담겨 있었다. 지선은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 재우가 먼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오늘은 전기가 나가지 않네요. 그래도 촛불을 켤까요? 불이 있으면 마음이 덜 도망치는 것 같긴 해요. 재우가 성냥을 켰다. 작은 불꽃이 황금색 원을 만들었다. 촛불빛에 드러난 둘의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의 말들은 어제보다 가까웠다. 지선 씨. 네. 언젠가부터 제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에 대해요? 떠난 것들에, 떠나게 한 것들에, 그리고 떠나지 못한 것들에. 지선은 손가락으로 촛농이 얇게 흘러내리는 길을 따라가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래 참으면 고요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요해진 건 겉이었고 속은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시끄러움이 오늘은 조금 덜한가요?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소리가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부가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가만해졌다. 바람이 새어들 틈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숨이 불꽃의 그림자를 어루만졌다. 재우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다시 볼까요? 네. 지선은 손바닥을 펼쳤다. 어제보다 연해진 붉은 자국이 빛에 비쳐 종이처럼 얇아 보였다. 재우는 연고를 아주 얇게 펴 발랐다. 손끝이 닿는 순간 지선의 어깨가 거의 보이지 않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내려 촛불을 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례했다면 아니에요. 지선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죠? 네, 저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서로의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갔다. 재우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감싸 쥐었다. 지선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건 붙잡는 걸까요? 알아차리는 걸까요? 아마 붙잡고 싶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차리는 거겠죠.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촛불이 작게 타닥거리며 심지를 세웠다. 재우가 의자를 반 뼘쯤 끌어당기자 나무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의 눈동자가 한 번, 두 번 길게 머물렀다. 지선 씨. 네. 우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을 다치게 하지 않을 만큼 그 선을 함께 그어볼까요? 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촛대를 살짝 돌려 불빛을 낮추었다. 빛이 낮아지자 소리는 오히려 분명해졌다. 바깥의 밤벌레 소리, 멀리서 흘러들어온 물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 지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재우 씨. 네. 저는 오늘 당신의 눈동자에 제가 비치는 걸 봤어요. 오래된 거울처럼 흐리지 않고 지금의 모양 그대로. 저도 봤습니다, 제가. 저를 피하지 않는 표정을. 그 순간 둘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처럼 보였다. 재우가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지선은 도망치지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들의 이마가 먼저 닿았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창문이 조용히 열릴 때 스치는 바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이마를 통해 번져갔다. 괜찮을까요? 재우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만들어낸 말. 지선이 더 작은 숨으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입술이 스치듯 닿았다. 오래된 상처 위에 거즈를 조심스레 올려놓듯 조용하고 얇은 다음이었다. 둘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음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아주 잠깐 서로의 고요가 서로에게 옮겨붙는 시간을 허락했을 뿐 떨어져 앉았을 때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 그러나 방의 모양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벽의 그림자가 부드러워졌고 탁자 위 귤껍질의 향이 더 선명해졌다. 지선이 손을 내려다 보았다. 붉던 자국이 더 옅어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무엇에요? 오늘 우리가 그은 선에요.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려고 계속 말하면 지켜지지 않을까요? 재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가면 우리가 이 밤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변하더라도 호흡은 남겠죠. 오늘 배운 박자처럼 그들은 촛불을 함께 불어 끄지 않았다. 대신 불꽃이 스스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작은 기척만으로도 흔들리던 불꽃이 마침내 아주 조용히 줄어들다 꺼졌다. 어둠이 돌아왔지만 어제와 같은 어둠은 아니었다. 문을 나서기 전 지선이 말했다. 내일 아침 대숲 입구에서 잠깐 걸을래요? 네, 길을 잃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의 말들은 산의 바람에게 맡겨두죠. 산 아래로 가져가면 너무 무거울 테니까요. 좋습니다. 여기 남겨두죠. 필요한 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복도로 나가자 밤 공기가 어깨에 얇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한동안 나란히 이어지다 갈라졌다. 서로 다른 숙소문 앞에서 그들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를 나누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해지는 인사. 방으로 돌아온 지선은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산의 냄새가 들어왔고 마음은 한 박자 늦게 그 냄새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요 위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적었다. 오늘 우리는 붙잡지 않고 머무는 법을 연습했다. 펜끝이 멈춘 자리에서 심장 박동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선을 넘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밤의 모양으로 방 안에 남았다. 새벽빛, 낮게 머무는 그늘,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얇고 투명했다. 사찰 지붕에 남은 물방울들이 마지막 빛을 기다리듯 매달려 있었고 마당의 돌들은 밤새 젖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윤지선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심장을 단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회색 조끼를 걸치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발목에 닿는 나무 냄새, 어둠을 막 벗어난 산의 냄새가 얇게 겹쳤다. 종각 쪽에서 났고 둥근 숨소리가 들렸다. 한재우가 풍경 밑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나 누군가를 맞으려 문을 열어둔 집 주인처럼 고개를 들었다. 일찍 깨셨네요. 눈이 먼저 길을 찾아냈어요. 바람이 바뀌었어요. 동쪽으로. 그는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다. 생강과 대추를 우린 물이 김을 올렸다. 지선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움이 목을 지나 뱃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어제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재우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의 말은 여기에 두고 오늘의 말로 시작하죠. 둘은 법당 뒤쪽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나무잎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어둠을 깨우듯 작은 소리를 냈다. 대숲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오르자 동쪽 하늘이 먼저 밝아졌다. 어둠의 두께가 얇아지고 먼 산의 윤곽이 종이처럼 드러났다. 저기 해가 올라오네요. 지선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우리가 선을 그었던 밤 뒤로 빛이 오네요. 해는 산등성이의 모서리를 더듬다가 마침내 첫 칼날 같은 빛을 풀어냈다. 그 빛이
대나무 잎 끝마다 맺혔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자 잎사귀가 한꺼번에 뒤집히며 수천 개의 작은 거울이 깜박이는 듯 반짝거렸다.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선이 솔직히 말했다. 그렇죠. 다만 죄책감이 나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안 밤이었어요. 둘로 나눠졌기 때문일까요? 네. 나눠 가졌으니 무게가 덜했어요. 바람이 멈추자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담요처럼 놓였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지선이 말을 이었다. 다시 평소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같은 부엌, 같은 식탁, 같은 문장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네요. 제 박동이 조금 또렷해졌어요. 어제 우리가 그은 선 덕분인지도요. 그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일주일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는 돌에 스치는 비단처럼 가벼웠다. 스님은 두 사람 옆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좋은 시간에 서 있군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합장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을 미리 듣는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염주 한 알을 굴리며 말했다. 빛이 오면 그림자가 짧아지지요. 그런데 마음의 그림자는 때로는 빛이 세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럴 때는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과 함께 두세요. 지선이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를 빛과 함께. 네, 마음의 그릇에 둘 다 담아보세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아 둘 줄 아는 것도 수행입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하상기를 가리키듯 손을 한번 내밀고 조용히 돌아섰다. 풍경이 바람과 함께 한번 울렸다. 오전 공양이 끝나고 마당 쓸기가 시작되었다. 지선은 빗자루를 잡았다. 물 먹은 낙엽은 쉽게 치워지지 않았다. 빗자루 위가 눌러 지나가면 낙엽은 얌전해졌다가도 금세 또 다른 모양으로 흩어졌다. 재우가 옆에서 물 한 주전자와 작은 손수건을 건넸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같이 서 있으면 덜 무거워져요. 그럼 같이 서 있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폭으로 빗자루를 움직였다. 빗자루가 돌 사이를 긁을 때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고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것은 북소리도 아니고 목탁 소리도 아니었다. 그들의 숨과 보폭이 만든 소리였다. 어제의 우리를 내일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선이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물었다. 기억은 변할 겁니다. 무섭네요. 그래도 박자는 남겠지요. 오늘 배운 박자. 호흡처럼. 네, 호흡처럼. 작업이 끝나자 햇빛이 마당에 넓게 퍼졌다. 그림자는 발목까지 짧아졌다. 그러나 마음속의 그림자는 여전히 낮게 고요하게 자리했다. 지선은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빗자루를 세워두고 손바닥의 감각을 한번 확인했다. 어제의 상처는 연해졌고 피부는 햇빛 아래에서 얇게 빛났다. 자유시간, 법당 뒤, 계단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차십 향을 데려왔다. 재우가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스님께 부탁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달 뒤에 우편으로 보내주신대요. 한 달 뒤, 산 아래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답장을 받을 수 있겠죠.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네요. 그들은 각자 노트를 펴고 글을 썼다. 지선은 첫 줄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적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과 함께 두기.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균등해지자 문장들이 천천히 길을 찾았다. 나는 오늘 누군가와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 침묵은 내 숨을 빼앗지 않고 도리어 되돌려 주었다. 재우는 짧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편지를 채웠다. 태엽을 매일 감지 않아도
시계는 잠깐의 멈춤으로 시간을 가르친다. 멈춘 곳을 싫어하지 말 것. 그는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네가 배운 박자를 잃어버리면 다시 여기로 올라올 것. 봉투를 접어두고 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햇빛이 계단의 사각형으로 누웠다가 조금씩 옆으로 이동했다. 지선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의 우리에 대해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산의 바람에게 맡겼다고요. 산 아래로 가져가면 무거워지니까. 네, 꼭 필요한 날 다시 올라와 찾자고. 둘은 서로를 보았다. 어제의 촛불이 아니라 오늘의 햇빛 아래에서. 표정은 조용했고 눈빛은 단단했다. 한재우 씨. 네. 저는 당신과 있을 때 제 숨이 길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당신과 있을 때 제 눈이 멀리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도 서로의 숨과 시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요. 노력합시다. 노스님이 멀리서 손짓했다. 오후 행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갈 때 둘의 발소리가 짧게 겹쳤다가 각자의 박자로 나뉘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간 뒤 대숲으로 드문드문 바람이 스며들었다. 잎사귀가 서로를 스치며 작은 음계를 만들었다. 행선이 끝난 자리에서 스님이 말했다. 욕망을 몰아내려 하면 오히려 집이 됩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면 바람이 됩니다. 집은 머물고 바람은 지나가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쉽게 손을 들지 않았다. 스님의 시선이 둘을 살짝 스쳤다. 그 스침은 꾸짖음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빛 같았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 지붕의 선이 다시 하늘을 나누었다. 풍경이 짧게 울리고 누군가 어린아이처럼 웃는 소리가 멀리서 퍼졌다. 지선이 말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보다 가볍네요. 그림자를 지우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빛과 함께 두었으니까. 마당에 들어서며 둘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다. 약속도 맹세도 없었다. 다만 오늘의 호흡을 내일로 건네는 짧은 다리 하나가 조용히 놓였다. 밤이 되자 별이 일찍 떴다. 지선은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었다. 낮에 햇빛이 식으면서 남긴 온기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요 위에 앉아 봉투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한 달 뒤에 나가 이 편지를 받겠지. 그때도 오늘의 박동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그리고 멈췄다.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었다. 마음의 그림자는 오늘 빛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으니까. 남겨두는 법, 데리고 가는 호흡 새벽종이 서너 번 울리고 사찰의 공기가 한층 맑아졌다.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이미 밤을 다 쓴 듯 가벼웠고 마당의 돌들은 누군가 오래 쓰다듬은 표면처럼 매끈했다. 윤지선은 침구를 개어 반드시 올려두고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손목에 감은 고무줄 염주에는 며칠 전 임시로 묶어둔 매듭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매듭은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회색 조끼를 입은 담당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 낮 법문 후에 하산 준비하시죠. 짐은 지금처럼 가볍게만. 네. 담당자가 돌아서려다 지선의 손목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염주는 공방에서 다시 꿰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임시 매듭은 추억으로 남겨두시고요.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듭은 남겨둘게요. 공방에서 젊은 스님이 얇은 실로 염주를 다시 꿰어주었다. 알들이 한 알씩 선명한 소리를 내며 실 위로 돌아왔다. 스님이 말했다. 이 끊어졌던 대로 두면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다만 끊어졌던 기억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어제의 마음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선이 묻듯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면요? 다르면 다른 대로 두 마음을 같이 둡니다. 법당에서는 낮 법문이 시작되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목탁의 간격처럼 정확했지만 숫자처럼 딱딱하진 않았다. 탐진치 세 글자를 바람처럼 다루어 보세요. 탐은 손을 뻗게 하고 지는 주먹을 쥐게 하며 치는 눈을 가립니다. 몰아내려 하면 다만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알아차리면 모양이 드러나고 그 모양을 알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한 줄 뒤에서 한재우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지선은 눈을 감고 그 숨을 세어 보았다. 하나, 둘. 숫자는 곧 모래처럼 흩어졌다. 대신 문장 하나가 가슴에 걸렸다. 몰아내려 하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다. 예불이 끝나고 마당으로 나오자 빛이 넓게 깔려 있었다.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기와 사이를 훑었다. 풍경이 짧게 울렸다. 재우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쇠두레박이 햇빛을 받아 둥근 모양을 만들어냈다. 얼굴빛이 좋아 보입니다. 지선이 먼저 말을 건넸다. 태엽을 조금 감은 것 같아서요. 재우가 웃었다. 지선 씨는요? 매듭을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녀가 손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새로 꿰ν 염주와 임시 매듭이 나란히 있었다. 끊어졌던 기억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멈춘 곳을 싫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둘은 우물의 검푸른 수면을 들여다보았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물결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 물결이 서로의 얼굴을 잠깐씩 흔들었다. 이제 내려가야겠지요. 지선이 말했다. 네. 같은 부엌, 같은 식탁, 같은 문장들 속으로. 그럼에도 오늘의 박동은 조금 또렷합니다. 어젯밤 우리가 그은 선이 지켜져서일 수도요. 내려가서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키려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담당자가 하산 시간을 알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확인하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풍경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계단 위로 좁은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대숲 초입에 이르자 며칠 전 미끄러졌던 이끼길이 눈에 들어왔다. 지선은 그 지점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발바닥이 돌의 결을 또렷이 읽었다. 균형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곧게 중심을 되찾았다. 뒤에서 재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혼자 건너실 수 있겠어요? 지선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다만 옆에서 숨을 나눠주시면 더 좋겠어요.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줄이고 발을 맞췄다.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와 먼 물소리가 겹쳤다. 노스님이 뒤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길은 각각의 발로 걷되 들리는 소리는 함께 듣는 법입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앞서가는 순간이었다. 숲을 벗어나자 사찰의 지붕선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가르며 멀어졌다. 마당에 들어서니 출입문 옆 작은 탁자에 한 달 뒤에 보내는 편지함이 놓여 있었다. 재우가 봉투를 꺼내 자신의 글을 넣었다. 지선도 어젯밤 적어둔 편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다시 읽고는 조용히 꽂았다. 한 달 뒤에 우리가 오늘의 호흡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읽지 못하더라도 종소리는 같은 곳에서 울릴 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앞에서 둘은 한 번 더 섰다. 바람이 산사에서 내려온 냄새를 마지막으로 전해주었다. 흙, 쏘립, 젖은 나무, 그리고 향내의 끝. 지선이 손목에서 임시 매듭을 아주 살짝 만졌다. 매듭은 작았고 손끝은 단단했다. 연락처를 나눌까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선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의 말들을 산의 바람에게 맡겨두자고 했죠. 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대신 그녀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서로의 박자를 잊어버리면 그때 다시 올라오죠. 같은 시간에, 같은 풍경 아래서. 재우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버스가 천천히 올라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차체가 작게 떨렸다. 몇 사람이 먼저 올라탔다. 둘은 계단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은 이미 다 말해버린 듯 했고, 남은 것들은 입술보다 눈에 가까이 앉아 있었다. 잘 가요, 한재우 씨. 편히 돌아가세요, 윤지선 씨. 숨이 길어지기를. 시선이 멀리 보이기를. 지선이 먼저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반쯤 내렸다. 바람이 차창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올 흔들었다. 재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두 손을 모으고 짧게 인사했다. 버스가 움직이자 풍경이 역행하듯 흘렀다. 사찰의 지붕, 대숲의 등줄기, 우물의 둥근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경의 은빛 흔들림. 버스가 커브를 돌 때 지선은 가슴 안쪽에서 작은 종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목탁과는 다른, 그러나 분명히 산에서 배운 박자였다. 하나, 둘, 멈춤. 멈춤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어젯밤의 촛불, 새벽의 빛, 낮 법문의 문장, 그리고 우물가의 고요가 차례로 앉았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복잡해졌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손목의 염주를 엄지로 굴리며 지선은 창밖의 햇빛이 건물 유리창을 타고 반짝이는 것을 천천히 따라 보았다. 임시 매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듭의 거친 결이 붙잡지 않고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듯 손끝에 남았다. 반대편 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버스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지선은 그 버스의 창 안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아마도 각자의 멈춤을 데리고 올라가 각자의 이름으로 내려올 사람.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들 모두의 숨이 길어지기를. 버스의 바퀴가 도로의 이음매를 넘어갈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몸을 흔들었다. 그 진동이 박동과 겹치다가 비껴갔다. 지선은 숫자를 세려고 했다가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셀 필요가 없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두기. 스님의 말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 안쪽으로 작은 미소를 그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빛이 다시 유리창을 바꾸어 탔다. 지선은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멀어지는 산은 한층 선명했다. 멀어진 것들이 때로 더 또렷해진다는 진실처럼. 그 시간이 오래 지나 버스가 종점에 닿았을 때에도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작고 단단한 매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약속의 모양이었고, 질문의 모양이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배운 호흡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지선은 알았다. 잊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잊으면 다시 올라가는 약속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편지가 도착하는 날, 도시의 박자 서울의 아침은 급했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고 거실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식탁 위 유리잔을 네모난 빛으로 채웠다. 윤지선은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씻었다. 물줄기가 컵 벽을 타고 흐르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길게 들이켰다. 들숨, 날숨, 하나, 둘, 멈춤. 소금 어딨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무심하게 흘렀다. 찬장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뚜껑이 여닫히는 소리가 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말은 짧았고 빈자리는 길었다. 지선은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두기. 스님의 말이 설거지 거품 사이로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녀는 식탁에 노트를 펼쳤다. 맨 위에 날짜, 그 아래 첫 문장.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오늘의 박자를 잃지 말 것. 펜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균등해질 때까지. 그녀는 호흡을 한 번 더 세었다. 한자우는 빈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불 꺼진 공간에 먼지 냄새가 가볍게 떠 있었다. 벽시계를 보려다 습관처럼 집에서 가져온 작은 괴종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을 열고 태엽을 천천히 감았다. 찰칵, 찰칵.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를 반으로 갈랐다. 아버지, 오늘 검진은 괜찮았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괜찮다. 다행이네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해요. 좋다. 시간을 맞춰보자. 전화를 끊고 나자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남았다. 재우는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보냈다. 낮은 구름이 강물처럼 천천히 흘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멈춘 곳을 싫어하지 말 것. 정고 무렵 우편함에 흰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한 달 뒤에 보내는 편지. 사찰의 인장이 선명했다. 지선은 현관 앞에 서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씨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어제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에게 보내는 문장은 낯설 만큼 또렷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과 함께 두기. 나는 오늘 누군가와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 침묵은 내 숨을 빼앗지 않고 도리어 되돌려 주었다. 문장을 읽는 동안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박자를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짧게 깜박였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열었겠지만 오늘의 그녀는 문장 하나를 더 읽었다. 잊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잊으면 다시 올라가는 약속이 더 단단하다. 같은 시간 재우도 봉투를 열었다. 짧고 명확한 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엽을 매일 감지 않아도 시계는 잠깐의 멈춤으로 시간을 가르친다. 멈춘 곳을 싫어하지 말 것. 네가 배운 박자를 잃어버리면 다시 여기로 올라올 것. 그는 한동안 편지를 접지 못했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을 보니 옆 건물 유리창에 오후 해가 사선으로 걸려 있었다. 그 빛이 눈을 찔렀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잃어버리면 다시 올라가자.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작고 둔탁한 박자가 한 번 더 울렸다. 해가 기울 무렵 지선은 집 근처 작은 절로 향했다. 골목 끝을 돌면 좁은 대문과 종각이 보였다. 대문 안에서 목탁 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그녀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누군가 옆에 앉았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 아주 조심스러운 기침. 지선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붙잡지 않고 머무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하늘은 남색으로 깊어져 있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을 따라 이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약속을 지키자. 대신 그녀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지퍼를 살짝 열어 얇은 회색 조끼를 먼저 넣었다. 그 시각 재우도 거실 서랍에서 작은 배낭을 꺼냈다. 약간 구겨진 지도에 모서리를 펴고 손가락으로 산자락에 이름을 더듬었다. 행선로, 우물, 법당 계단. 손끝이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길을 잃지 않을 만큼만. 다음 날 새벽 동서울 터미널의 공기는 차가웠다. 전광판 불빛이 졸린 사람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카트 바퀴 소리가 바닥을 얇게 긁었다. 지선은 키오스크에서 표를 뽑아 손에 쥐었다. 종이에 인쇄된 출발 시간과 행선지를 천천히 읽었다. 강원도 산사 입구. 숫자와 글자가 분명했다. 그녀가 대합실 한쪽 의자에 앉았을 때 누군가의 발걸음이 반 박자 늦게 멈췄다. 지선은 고개를 들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한자유. 놀람은 짧았고 미소는 길었다. 둘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만나 잠깐 머물렀다. 일찍 오셨네요. 지선이 먼저 말했다. 눈이 먼저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람이 오늘은 어느 쪽인가요? 재우가 창밖을 한번 보고 대답했다. 동쪽으로. 아마 곧 빛이 올 겁니다. 둘은 나란히 표를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같은 목적지. 약속하지 않았지만 약속보다 단단한 우연이었다. 안내 방송이 울렸다. 승차구 앞에 줄이 생겼다.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어떤 선을 그을까요? 지선은 잠시 생각했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어제의 선을 지키되 오늘의 숨으로 더 끄어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좋습니다. 지킬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버스 문이 열리고 차체가 작게 떨렸다. 둘은 연달아 올라 좌석을 골랐다. 복도 사이로 바람 냄새가 새우며 들었다. 좌석 머리 받침 위로 새벽빛이 얇게 내려앉았다. 엔진이 낮게 울렸다. 누군가의 휴대폰 알람이 멀리서 한번 울렸다가 멎었다. 차가 움직이자 도시의 간판들이 뒤로 밀려났다. 지선은 창을 반쯤 내리고 손목에 염주를 한 알 굴렸다. 임시 매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옆 좌석을 향해 낮게 말했다. 한재우 씨. 네. 어제 받은 편지.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잊으면 다시 올라가는 약속이 더 단단하다고.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멈춘 곳을 싫어하지 말 것. 그럼 오늘은 멈춘 곳을 같이 지나가요. 같이. 버스는 강을 건넜다. 물 위로 아침빛이 넓게 퍼졌다. 브리지 난간 그림자가 차창 안으로 격자로 새우며 들었다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말수를 줄였다. 그러나 침묵은 어제의 침묵과 달랐다. 오늘의 침묵은 앞으로 움직였다. 서로의 박동이 한 박자 늦게 나란히 이어졌다. 도로의 이음매를 넘을 때마다 작은 흔들림이 몸을 통과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목탁의 강역처럼 일정했다. 지선은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멈춤. 멈춤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산의 냄새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밝아지자 재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길을 잃지 않을 만큼만, 맞죠? 지선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길을 잃으면 손을 내밀어요. 네. 그의 대답은 약속처럼, 그러나 서약만큼 무겁지 않게 흘렀다. 버스는 산을 향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전광판의 도시 이름들이 하나씩 뒤로 사라졌다. 앞쪽에서 기사님이 라디오 볼륨을 낮춰 음악을 흐리게 틀었다. 때 맞춘 듯 첫 음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의 등줄기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그림자는 빛 옆에서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알았다. 오늘의 여정이 어제의 되풀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 그은 선 위에 오늘의 숨을 덧그릴 수 있다는 것을. 버스는 커브를 돌았다. 그 커브의 곡선을 따라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길게 이어졌다.